송영길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일단 본인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종로를 포함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했죠.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3곳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쇄신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이제 와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한다라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었으니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액면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향 의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명하겠다라는 송영길 대표의 긴급 선언, 야당의 반응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임박하자 이재화 제명, 윤미향 의원 등이죠.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 나서주길. 김기현 원내대표, 생뚱맞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대선 앞두고 국면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윤미향 의원 제명,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뒤늦은 조치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과거 윤미향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대목 때문에 야당은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있어야 된다. 윤미향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이러한 일을 나 대신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이 발언이 2020년 5월 발언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송 대표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겁니까? 가장 큰 상황 변화는 아무래도 저 발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였던 거고 지금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가장 큰 변화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과연 진정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미향 의원을 두고 두둔했던 당시에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평생 본인이 헌신하고 도왔다. 이것이 비례대표 어떻게 보면 의원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물론 현재 1심 재판 중이지만 수사 결과는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건 정말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죄할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오히려 옹호한 정도가 아니라 윤미향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이나 언론 상대로 친일대 반일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윤미향을 두둔하다가 갑자기 지금 윤미향 의원을 제명할 테니 빨리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변화는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겠죠. 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같은 패턴의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극단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옹호를 했습니다. 박원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피해 호소인이라고 폄하 격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7 재보선을 앞두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저희가 너무 여러 차례 패턴처럼 봐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어제 송영길 대표의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 1심에서 실형을 받았죠 이미요. 근데 또 한편 거기에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을 끼워 넣습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3명의 의원은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윤미향 의원은 기소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상직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지금 박덕흠 의원은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다 묶어서 제명하자라는
라는 게 뭐 그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게 마치 정치 개혁이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이재명 기자의 지적은 지금까지 실컷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윤미향 의원과 시민단체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과 야당을 향해서 친일파냐라는 얘기까지 가동됐는데 왜 하루아침에 제명하겠다는 거냐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지적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초반에는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또 586 용태론까지 사실 윤미향 의원도 586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반성과 성찰이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관점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더 아주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 즉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는지 또 윤미향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586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말하자면 송영길 대표가 직시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정말 정당 개혁과 또 정치 혁신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비판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힘으로 전체 한국의 정치판을 바꾼 마중물로 삼아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건 왜냐하면 종전까지의 평가는 윤미향 의원을 격하지 말라, 예의를 갖추라라는 송영길 대표 입장이었잖아요.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우려스럽게 본다라고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드러나 있는 그 결과들 가지고 그것을 뭐 우선 우리 사람이니까 감사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감의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정신은 정신대로 또 그동안에 법을 어긴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윤미향 의원 제명시켜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왜 느닷없이 갑자기. 저는 그 송영길 대표의 저 쇄신 호소인 같은 얘기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그 송영길 대표의 얘기의 반향이 그리고 결과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진정으로 뭔가 정치 개혁을 하고자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눈앞에 있는 대선 때문에 또다시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모션을 취하는 건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 저는 586 기득권 세력들이 결코 저 기득권을 안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대표 인천에서 광역시장 다 했고요. 지역구에서 엄청 오랫동안 해서 사실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권 출마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차라리 지금 나는 다음에 대선 출마 안 하고 정치 이제 그만둘 테니까 이재명 후보 찍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찍어달라고 호소했다면 뭐 나는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내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면 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왔을까? 그냥 혼자 메아리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는 또 부글부글거리고 글쎄요. 저는 그 귀결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저도 국민의힘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과 박정아 실장님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선언을 했군요. 뉴스 속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한 어떤 화합 같은데요. 대응 같은데요. 조금 전이죠. 정치혁신구상 기자회견을 열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정책대에 전환을 하겠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앞으로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전은교 의원님 조금 전에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네거티브 안에는 무속, 줄리,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국민들이 사실 듣고 싶어하는 정책 대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근데 무속 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후보도. 근데 검증은 해야죠. 검증은 해야 된다. 검증은 해야 되는데 이게 네거티브로 비춰질 수 있는 혹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의 검증은 진행하되 네거티브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윤미향 의원과 그다음에 이상직 그다음에 우리 누구였죠? 그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까지 제명하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 봤던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가 안 변한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라는 중요한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정치가 변하려면 결국은 인적 쇄신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송영길 대표께서 가장 먼저 하겠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분을 제명 의결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이 갑자기 뭐 기소도 안 돼 박덕흠 의원을 왜 껴넣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 국회 윤리특위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변호사들든지 대학 교수들이 그 지금 국회 윤리와 관련된 그 자문을 하는 기구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그 국회 윤리특위에다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 분을 제명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제명을 윤리특위에서 하십시오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 자문기구의 의견이 결국 국민의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분을 빠르게 제명하고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누구 나누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는 혹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의원님들은 우리 제명 그 윤리 그 특위 자문위원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친 어떤 네. 검토된 의견이다라는 네.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